저희 교재에 있는 건데 쭉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문법 시험이나 구문은 아마 이 이상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 나오는 유형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1번 가볼게요. 동사, 이 동사가 가장 중요한데 동사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1번 갑니다. 자동사는 원칙적으로 수동태가 없고 타동사 뒤에는 전사가 올 수 없다. 만약에 타동사 뒤에 전사가 오거나 목적가 없을 땐 수동태를 쓴다. 1번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동사는 수동이 없습니다. 자동사는 수동이 없다. 바로 이것이 자동사는 PP나 또는 BPP나 또는 have been PP가 없다. 이런 얘기죠. have been PP가 없다. PP 같은 경우는 대개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로 쓰면 능동이 되죠. 이렇게 쓰거나 BPP는 능동태로 쓰면 됩니다. 동사 이것은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써주면 되고 have been PP는 have PP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동사가 수동이 없다는 얘기고요. 타동사 뒤에는 전사가 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동사가 타동사라 하면 타동사 뒤에 이렇게 전사가 나오면 전사 플러스 목적을 갖다 우리가 부사구라 합니다. 이 부사구는 목적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타동사 뒤는 원칙적으로 전사가 올 수 없어요. 이렇게 올 수는 없는데 물론 타동사 뒤에 전사가 올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는 있을 수 있죠. 삽입이 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요. 만약에 이게 타동사가 되고요. 뒤에가 전치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고 또 뒤에 목적어가 하나 더 있다. 이러면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사 플러스 목적어는 이게 무슨 구가 되죠? 부사구. 부사구는 역할 못하겠죠. 빼버려도 뒤에는 뭐가 있으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예를 들어서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explained요. explain이 설명하다가 삼형식인데 삼형식 뒤는 원래 전사가 올 수 없어요. to the problem. 만약 이렇게 쓴다면 이 문장은 틀렸겠죠. 전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to me 이렇게요. 뒤에 the problem.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죠. 이 전사 플러스 명사가 이것은 무슨 구? 부사구, 삽입이 되니까 뒤에가 목적어가 있습니다.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쉽지가 않죠. 맞아요? 쉽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따가 자동사 몇 가지 나와요. 그 몇 가지에다가 우리말로 되게 막 을자가 붙으면 타동사가 되고 없으면 뭐죠? 없으면 뭐죠? 자동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좋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문자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My father, 나의 아버지가 정원을 갖고 왔다. was gardened. 입에 파이프를 물고서 정원을 갖고 왔다.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은 틀렸는데 가든이 자동사인데 수동태가 없어요. 그게 틀린 건데 어떻게 이것은 자동사인지 바로 알 수 있냐면 지금 수동태가 됐어요. 수동태가 됐을 때 이것을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능동태로 한번 이렇게 바꿔봐봐요. 가든드 정원을 갖고 왔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목적어가 되겠죠. 능동태로 바꾸면 my father. 이렇게 능동태로 바꿔서 말이 안 되면 바로 자동사가 돼요. 아버지를 정원을 갖고 왔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합니까? 네. 아버지를 정원을 갖고 왔다. 말이 안 돼요. 그죠? 말이 안 되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자동사 무슨 태 없다? 수동태 없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능동태를 바꿔서 말이 안 되면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가봐봐요. 자동사, 타동사 나왔는데 1번 라이레이레인 뜻은 알 필요 없는데 자동사라는 것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레이레이드 타동사, 2번 시세셋 자동사, 시트 타동사.
셋 타동사. 3번 rise, lose, listen 자동사. raise, raise 타동사. 4번 stand, stood 자동사. situate 타동사. 요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밑에 예를 볼게요. 그가 잔디에 누웠다 나왔습니다. 레인이 분명히 자동사가 되고 레이드가 타동사가 됩니다. 이것은 자동사고 타동사인데 그가 잔디에 누웠다 나왔습니다. He down on the glass 나왔습니다. 그가 잔디에 누웠다 나왔는데 he가 주어가 될 거고 down은 품사가 부사입니다. down은 품사 부사는 뭐 빼버리면 근데 down이 전치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사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down이 전치사라면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으로서 명사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뒤에가 뭐가 나왔어요? 또 전치사 있거든. 그러면 이것은 전치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형태를 봐도 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으로서 명사 나와야 돼요. 바로 뒤에 명사가 없거든요. 그럼 이것은 부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부사 역할 못하고 on이 전치사인데 전치사가 나오면 자동사가 답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자동사 가고 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사는 타동사의 제기대명사랑 같습니다. 타동사 제기대명사랑 같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 레이드 제기대명사 himself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타동사 제기대명사는 타동사의 수동태랑 같습니다. 그래서 was 뭐예요? 요것은 이렇게는 안 쓰겠네요. 이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동사가 타동사 제기대명사랑 같은데 뭐 항상 같은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안 쓸 때도 있거든요. 제기대명사를 안 쓸 때도 있는데 되게 자동사는 타동사 제기대명사랑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옆에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그가 잔디에 누웠다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았다로 나오네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he가 주어가 되고 sit 동사 제기대명사가 목적어인데 이 문장을 갖다 수동태로 바꿨을 때 제기대명사를 주어로 쓸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주어를 주어로 쓰죠. he가 되고 그 다음에 BPP was seated on a chair 들어갑니다. 그러면 타동사 제기대명사는 뭐랑 같다? 타동사의 수동태랑 같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한번 써볼게요. 자동사는 타동사 플러스 뭐가 돼요?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타동사, 수동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BPP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요. rise하고 raise도 문자가 많이 나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 stand, situate로 한번 가볼게요. situate가 이게 위치하다가 타동사인데 이거하고 locate는 같습니다.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locate가 같은 거죠. 그래서 서울시요. 영장 문자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요. 서울 북쪽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our school. 우리 학교는 위치하고 있다. 위치하고 있다가 stand 자동사가 되겠죠. 영어의 어순이요. 거리, 방향 of 장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영어의 어순이 거리, 방향 of 장소 이렇게 되죠. 3마일요. 3miles. 방향, north of 서울. 우리 학교는 서울 북쪽 3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stand가 위치하다가 자동사인데 자동사는 타동사의 무슨 태랑 같아요? 수동태. is situated. is located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같은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어펙트가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이펙트 뭐뭇을 초래하다, 성취하다 나왔는데 일단 이 동사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펙트가 동사일 때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이펙트가 동사일 때 결과를 초래하다. 이 동사 표시해 줄게. 동사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영향을 미치다, 결과를 초래하다. 근데 영어에서 영향을 미치다 2001년도 9급 시험 문제 텔온이 나옵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치다 그래서 나온 적이 있고 또 한 가지요. 2003년도 9급 시험 문제 인플루언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스가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할 때는 뒤에 전사가 안 붙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사가 안 붙는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have an effect 또는 impact나 또는 influence on이나 up은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이펙트가 동사로 쓰이면 결과를 초래하다 이 뜻인데 만약에 간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면 영향을 미치다 이 뜻이 된다는 거. 명사일 때는 영향이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인플루언스가 동사가 되면 뒤에는 전사가 안 붙지만 지금같이 간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면 전사가 붙습니다.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그 다음 있죠. 4번 가볼게요. take가 뭐뭇을 데려가다, bring 뭐뭇을 데려오다, fetch 가서 데려오다. 그런데 fetch는 잘 나오지 않지만 take가 뭐뭇을 데려가다, bring 뭐뭇을 데려오다.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take에서는 이 구문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It takes 사람, 시간, 투원형. 어쨌든 구문인데 이 구문은 문자가 아주 자주 나와요. 뭐뭐가 뭐뭐 하는데 뭐뭐 시간이 걸리다. It takes 사람, 시간, 투원형. It takes 시간 per 사람, 투원형. 뭐뭐가 뭐뭐 하는데 뭐뭐 시간이 걸리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밑에 것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위에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뭐가 뭐뭐 하는데 뭐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근데 대개 이것이 문자가 나왔을 때 영장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거와 유사하게 문자가 많이 나와요. It will not belong before. It will not belong before. 이 구문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와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영장 문자 나왔을 땐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곧 뭐뭐 할 것이다. 머지않아 또는 곧 뭐뭐 할 것이다.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곧 뭐뭐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가 곧 있죠. 여기 곧 돌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썼을 때 It will not belong before. 여기서 하나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게 before가 시간 표시 부사절. 시간 표시 부사를 쓴 절대로 미래를 쓸 수 없다는 거. will come back. 여기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쓴다는 거. 이거 아예 이건 비교하는 게 낫겠네. 그가 곧 그 일을 끝마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will finish는 안 되고 여기가 뭐죠? finishes. 그가 그 일을 곧 끝마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가 그 일을 끝마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거의 유사한 뜻으로 해서 이렇게 영장이 많이 나와요. It will not take him long to finish the work.
이거와 비교해서 영작이 많이 나옵니다. take, 사람, 시간, 투원형 맞아요? 뭐뭐가 뭐뭐 하는데 뭐뭐 시간이 걸리다. 그가 그 일을 끝마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영작 문제로 나온다는 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스틸의 목적은 훔쳐가는 물건, 랍의 목적은 집, 은행, 사람, 오브디에 훔쳐가는 물건. 그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되게 뭐 문자가 나왔을 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스틸이 나왔습니다. 스틸의 목적어가 훔쳐가는 물건이 나오죠. 수동태 바꾸면 주어 나오고 비스톨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was stolen my purse. 내가 나의 지갑을 도난당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면 틀렸겠죠. 수동태가 됐을 때 주어가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1번 가볼게요. say가 일반적으로 3형식 완전타동사. 여러분들이 사전 찾으면 say는 1형식도 있어요. 근데 원칙이 몇 형식이라고요? 3형식. 원칙만 아시면 돼요. 3형식입니다. 그녀가 거짓말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he가 주어가 되고 said가 동사고 대절이 나왔습니다. 이 대절 전체가 목적어가 돼요. 그러면 몇 형식이 돼요? 3형식. 3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텔은요. 4형식과 5형식이 원칙입니다. 근데 텔도요.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면 1형식도 있고 3형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원칙이 뭐라고요? 4형식과 5형식. 밑에 봐볼게요. He told me. 그는 나에게 그가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he가 주어가 되고 told 다음에 me가 목적어고 또 대절이 목적어죠. 이렇게 쓰게 되면 몇 형식이 되는 겁니까? 4형식. 4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나에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을 했다. He told me. 미가 목적어, 목적격 플러스 to 원형을 취하죠. To study English hard. 그가 나에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다. tell 목적어, 목적격 플러스 to 원형. 4형식과 5형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예외는 참고하시면 돼요. 3형식에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테러라이 거짓말하다, 테러스토리 이야기하다, 테러조크 농담하다 할 때는 3형식에 테러 쓰는데 참고하시고요. 4형식과 5형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3번 갑니다. 토크 일반적으로 1형식 완전 자동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했다 놨는데 토크가 원칙이 몇 형식이라고요? 1형식. 1형식이라는 얘기는 뒤에가 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전치사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사물에 관해서 말하다. talk about 사물 또는 talk to나 with 사람 to나 with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버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오버가 마시면서 먹으면서 할 때 오버를 씁니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스피크 일반적으로 언어를 말하다 할 땐 3형식, 언어가 아닐 때 1형식입니다. 언어일 때 3형식, 언어가 아닐 때 1형식인데 4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말하다에서 스피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스피크가 언어를 말하다 할 때는 3형식이기 때문에 3형식 뒤에는 뭐가 붙지 않는다. 전치사가 붙지 않는다. 여기 전사가 없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영어를 말하다. speak 뭐가 돼요? English. 전사가 안 붙는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언어가 아닐 때는 1형식입니다. 1형식이기 때문에 뒤에는 대개 to가 붙죠. to 사람. 누구누구에게 말을 하다 있죠. to가 붙는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가볍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것이요. 수동태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경찰이나요. 아니면 구급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나는요, 영어로 나 자신을 이해시킬 수 없었다. 외국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국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여기 뒤를 어떻게 쓰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뒤는 이렇게 써야 돼요. was spoken to by me. 맞죠? 예, 이렇게 쓰면 되겠죠. spoken. 외국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영어로 나 자신을 이해시킬 수 없었다.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여기가 to by가 된다는 얘기죠. to by가 돼야 돼요. 수동태가 됐을 때 to by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외국 사람이 speak to me, 나에게 말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외국 사람에게 말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I 나오고 여기 풀이는 이렇게 쓰게 되면 수동태를 바꾸면 이 목적어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겠죠. 이거 수동태 BPP가 되고 이 주어는 by 이하가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to by가 된다는 거, 수동태가 됐을 때 그것을 염두에 꼭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여기라는 것은 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는 뭐가 안 붙는다? 전치사. 이 타동사 뒤에는 전사가 올 수가 없다는 거, 원칙이 올 수가 없겠죠. attend 참석하다 전사 안 붙고 enter 들어가다 reach 도착하다 marry 결혼하다 discuss 뭐뭐에 관해서 토론하다 여러 가지 쭉 나왔는데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enter가 많이 나와요. enter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enter가 어디에 A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어디에 들어가다 할 때 이럴 때 into가 안 붙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다 할 땐 있죠. 목적 없어도 되는데 어디에 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학에 들어갔다 교실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다 할 때 안 쓴다는 얘기죠. get into란 것 같습니다. 만약에 enter 다음에 into가 붙으면 무슨 뜻이에요? 일이나 대화를 시작하다. 대화를 시작하다 이 뜻이 돼요. 일이나 대화를 시작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거기 도착하다 리치가 나왔는데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리치가 나왔을 때 절대로 뒤에가 전사가 안 붙습니다. 도착하다 나왔습니다. 어디에 도착하다 get to 도착하다 arrive in이나 at이 도착하다 이 뜻이 있겠죠. 근데 도착하다 할 때 이 영장 문제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come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뭇에 이르다 다다르다 내가 목적지에 이르다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되는 거거든요. come to 명사가 뭐뭇에 이르다 다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영장 문자가 나올 때 있어요. come to 명사 이렇게 해서 나올 때 come to 다음에 명사 나옵니다. 그 다음 marry 나왔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다 나왔습니다. marry 때는 절대로 뒤에가 전사가 안 붙는데 결혼하다가 아니라 누구와 반드시 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결혼하다. 누구와 결혼하다 할 때 전사가 안 붙는데 be married to 이것은 7급 시험에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메리가 그냥 결혼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수동태. 그냥 결혼하다 했을 때는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be married. 어쨌든 여기까지 단순 암기가 돼요.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discuss 뭐뭐에 관해서 토론하다 about 안 받고 talk about하고 같은데 앞에 네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introduce, suggest, explain, announce 나왔는데 introduce, suggest, explain 앞에 세 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앞에 세 가지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몇 형식 동사라고요? 3형식 동사죠. 그가 explain 설명했다. 미 더메로.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그가 나에게 그 문제를 설명했다. 미가 목적어, 더메로 목적어 이렇게 쓰게 되면 몇 형식이 돼요? 4형식. explain 3형식이기 때문에 미가 아니라 뭐가 된다? 투미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좀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좀 더 어렵게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시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틀렸어요. 어디가 어떻게 틀렸을까요? explain이 3형식 동사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4형식이 되는 거죠. 맞아요? 왜 4형식이 되냐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선행사가 앞에 나온 게 선행사인데 이 선행사가 뒤에 동사의 목적어 역할이 돼요. 그러면 he가 주어고 explain 동사인데 이것이 뒤에 거의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목적어가 있어요. 이러면 몇 형식이 되는 거죠? 4형식. 그래서 틀린 겁니다.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선행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맞으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whom이 아니라 to whom이 되면 돼요. whom이 아니라 to whom이 됩니다. to whom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to whom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행사가 whom 대신에 쓰면 돼요. 이 선행사가 이 whom 대신에 선행사를 쓰게 되면 to 전사 플러스 명사 이 무슨 구가 되죠? 부사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whom이 아니라 to whom이 돼야 됩니다. to whom이 된다. 이렇게 사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 작년에 2006년도죠. 2006년도에 뭐죠? 9급 시험 문제 이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작년 9급 시험 문제에 바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지금 이 문장도 틀렸죠. 지금 explain이 3형식인데 미가 목적어 의문사 플러스 투부동사가 무슨 구입니까? 명사구. 이것도 목적어. 이러면 몇 형식이에요? 3형식, 4형식이 돼서 안 되겠죠. 미가 아니라 뭐가 된다? 투미가 된다. 작년 9급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투미. 하여간 이것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앞에 세 가지 꼭 알고 있기 바라요. 그 다음 9번 가볼게요. 4형식 동사인데 3형식으로 전환 불가능한 동사 NB, save, cost, forgive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문법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것은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INB 내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성공을 부러워한다.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4형식 이것은 맞는 문장이죠. 내가 당신에서 당신의 성공을 부러워한다 맞는데 만약에 이것을 3형식으로 바꾸면 INB your success 이것을 먼저 쓰고 to나 of나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4형식 동사를 3형식으로 전환시킨 건데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문법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코스트가 영작 문제로 많이 나와요. 밑에 영작 문제 꼭 알고 있기 바라요. 주어가 무생물이 나옵니다. 이게 물주 구문이라 합니다. 코스트. 목적어 사람, 목적어 사물. 이것이 영작 문제로 많이 나와요.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직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뭐뭐뭐뭐가 뭐뭐에게 뭐뭐의 대가를 치르게 하다. 직역하면 이런 얘기인데 영작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볼게요.
이것을 건설하는데 100만 달러가 든다가 아니라 들었다는데 약간 안 좋네요. 약간만 안 좋습니다. 2번 답이에요. 2번 가볼게요. This construction, 이 건설이 cost 우리에게 1 million 달러스 100만 달러의 대가를 치겠다. cost us 목적어 1 million 달러스 목적어 몇 통식이 됩니까? 4형식이 되겠죠. 11번 갑니다. 완전 자동사 1형식. 매로 중요하다. 카운트 중요하다. 미스 실종됐다. 디서피어 사라지다. 이건 네 가지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완전 자동사 이 몇 통식이라고요? 1형식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디서피어가 사라지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웨어어프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어휘 문제로 나오면 웨어어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사라지다.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불완전 자동사 2형식. 이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2형식 동사. 이것은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비동사 become 되다, get 되다, make 되다, turn 변하게 되다, grow 되다, prove 입증되다, remain 되다, appear 보이다, fall 되다, seem 뭐뭐처럼 보이다, smell, taste, look, feel, sound 이 감각동사 대단한 뜻하고 감각동사 이것이 2형식이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비동사에서 문자가 나왔을 때 시험이 좀 어려울 때 이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동사 뒤에 오는 보를 갖다 무슨 격보라래요? 주격보. 항상 주격보는 주어와 보어는 일치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치돼야 되거든요. 일치가 안 되면 무조건 틀린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보어가 될 수 있는 게 명사, 형사, 명사나 형사가 되는데 일치될 수 없는 명사가 한 가지 있어요. 추상명사.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문제가 추상명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추상명사는 절대로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어려울 때 이것은 아주 많이 나와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추상명사는 절대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거. 가장 간단히 예를 쓰면 he's honest. 그가 정직하다. 이렇게 쓰면 이것은 틀렸죠. he가 사람인데 honest가 사람이 아닙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이럴 땐 반드시 형사로 써야 됩니다. honest, 그가 정직하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정직일 때 그는 정직이다 이러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요 주격보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추상명사는 목적격보도 안 돼요. 절대로 목적격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영장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이걸 한번 봐볼게요. to kill. early나 good hours. 이른 시간을 지키는 거. 바로 이것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이런 얘기죠. 이른 시간을 지키는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나왔습니다. 어면이 목적어가 되고 뒤에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데 여기서 health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와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목적어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health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health라는 사람이 없어요.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뭐를 쓴다고요? 형사로 써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았을 때 형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행시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영어로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한 번 더 써볼게요. I found it.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ak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 내가 영어로 나 자신을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문장은 틀렸는데 왜 틀렸나 볼게요. find가 오형식 동사거든요. 가목적어 이시 나오고 목적격 플러스 형사나 명사 나옵니다. for 음상조는 생략 가능하고 to 진목적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find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데 추상명사는 보호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합니까? 추상명사 뭐가 될 수 없다? 보호. 이럴 때는 반드시 형사로 써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상명사 절대로 보호로 쓸 수 없다. 그 다음 become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뜻이 나왔는데 become이 되게 문자가 나오면 두 가지 형태로서 나와요. become은 대다할 때 절대로 뒤에 to 원형 쓸 수 없다는 거. come to 원형이 뭐뭐하게 되다란 얘기예요. come to 원형이 뭐뭐하게 되다. 또 한 가지 become이 되게 문자가 나왔을 때 영장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대단한 뜻도 있지만 become이 무슨 뜻도 있다? 어울리다. 어울리다 이 뜻이 있습니다. 영장 문제로 나오면 어울리다는 얘기죠. 어울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막 이렇게 쓰면요.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become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너답지 않다란 얘기예요. 너답지 않다. 너답지 않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답지 않아. 너답지 않다는 얘기죠. 너답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형식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형식 동사를 모르면 여러분이 나중에 형사, 부사 문제하고 비교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한번 써볼게요. 동사나 to 원형이나 동사 원형의 ing. 되게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형식 동사가 문제 나왔을 때는 이거 다음에 형사, 부사가 나오면 앞에 동사가 몇 형식이면 이형식. 이형식이면 반드시 형사가 돼야 돼요. 이게 이형식 외의 동사면 부사가 되겠죠. 항상 문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형식 동사 다음에는 절대로 부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형식 동사 뒤에는 부사는 절대로 못 나오겠지. 이렇게 부사는 나올 수 없어요. 뭐가 나와야 돼 원래? 형사가 나와야 되겠죠. 부사는 절대로 이렇게 바로 끝났다면 절대로 부사가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부사가 되겠죠. 어느 경우요. 이것이 이형식 동사라 하더라도 이 뒤에 보로서 뭐가 있으면 형사가 있으면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아름답게 보인다. She looks. 이 형식 뒤에 보로서 형사 beautiful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비교, 모든 비교 구문은 형사 아니면 부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동사 나오고 as나 비교급 then이 나오면 앞에 동사가 몇 형식이면 이형식. 이형식은 반드시 형사가 나오겠죠. 이형식은 형사가 나올 거고 이형식 외의 동사는 뭐가 되죠? 부사. 이형식 외의 동사는 부사가 나오겠죠. (2003년도요) 9급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has increased. 2003년도 9급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뭐와 시그니피컨 이렇게 해서 나와요. 지금 틀렸죠.
지금 비교급이 나오면 항상 뭘 찾아봐야 돼요? 앞에 동사가 몇 형식이면 이형식이면 형사, 이형식 외의 동사는 부사, 맞아요? increase가 이형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부사가 되겠죠. 맞아요?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겠죠. 뭐와 시그니피컨트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따지는 문제로 나오는데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폴이라고 나왔어요. 폴이 되다 나왔는데 되게 폴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폴1 병나게 되다. 폴 어슬립 잠들게 되다. 이럴 때 폴이 되다 이런 얘기죠. 병나게 되다 잠들게 되다 할 때 폴을 씁니다. 그 다음 13번 가볼게요. 완전타동사, 삼형식 동사. 옆에 써볼게요. 감정동사 이렇게 써볼게요. 이건 다 감정과 결부된 동사, 감정동사입니다. interest, 뭐뭇을 재미있게 하다. excite, 뭐뭇을 흥분하게 하다. tire, 뭐뭇을 피곤하게 하다. please, 뭐뭇을 즐겁게 하다. surprise, 놀라게 하다. amaze, 즐겁게 하다. 놀라게 하다. amuse, 즐겁게 하다. estimate, 뭐뭇을 놀라게 하다. satisfy, 뭐뭇을 만족하게 하다. bewilder, 뭐뭇을 당혹스럽게 하다. tempt, 뭐뭇을 유혹하다. attract, 뭐뭇을 매료시키다. embarrass가 뭐뭇을 당황하게 하다. disappoint, 뭐뭇을 실망시키다. exhaust, 뭐뭇을 지치게 하다. frighten, 뭐뭇을 놀라게 하다. bore, 뭐뭇을 따분하게 하다. 여기 한번 봐볼게요. excite, 흥분하다. 감정과 결부되어 있어요. 맞아요? surprise, 놀라게 하다. 놀라는 거, 감정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정 동사는 다 몇 형식이라고요? 삼형식.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삼형식인데 밑에 예를 볼게요. 영어가 나를 재미있게 한다 나왔습니다. 삼형식 뒤에는 절대로 뭐가 안 붙는다. 전치사가 안 붙는다는 거. interest 뒤에는 절대로 in이 붙으면 안 돼요. 삼형식 뒤에는 절대로 전사가 안 붙습니다. surprise 다음에 절대로 ac 붙으면 안 돼. 붙지 말아야 돼요. 삼형식 뒤에 전사가 안 붙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영어에 재미가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I am interested in English. 내가 영어에 재미가 있다. 주어가 사람일 때 am 이형식 동사 뒤에서 감정 동사, 이 감정과 결부된 동사는 대다수 pp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대다수 pp 나오겠죠. pp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어가 재미있습니다 나왔습니다. English is interesting 나왔습니다. 주어가 사물일 때 is 이형식 동사 뒤에서 interest 같이 감정 동사는 100% 뭘 쓴다? ing. 이 100% ing라는 거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100% ing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영어가 재미있는 과목이다 나왔습니다. interesting subject 나왔습니다. 이 뒤에 명사가 사물이 나왔을 때 감정동사 100% ing 써야 돼요. 100% ing. 재미있는 과목 이런 얘기죠. 어쨌든 13번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4번 수요동사 1번 기부텔 쇼어퍼 기부 사람 somebody something 기부 사람 사물은 give something to somebody, give 사물 to 사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give 다음에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오죠. 사형식이 되는데 이것은 give 나오고 사물 나오고 to 사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밑에 I gave him money. 내가 그에게 돈을 주었다. I gave money to him. 내가 그에게 돈을 주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이것이 실제 시험은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지만 약간 문자가 어렵게 되면 이것이 항상 문자가 나왔을 때 이런 동사는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나 whomever 이거와 결부돼서 문자가 많이 나와요. 문자가 약간만 어려워져도 whoever나 whomever 이거와 결부돼서 문자가 많이 나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랑 결부돼서 많이 나오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시험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I gave money 내가 돈을 주었습니다. to 내가 돈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 이렇게 문장을 쓰면 이 문장은 틀렸어요. 그죠? 왜 틀렸을까요? 후가 관계대명사인데 후가 나왔을 때는 앞에 사람이 있고 관계대명사 이 형사들이거든요. 후가 나왔을 땐 뒤에가 뭐가 없을 때 주어가 없을 때 이것이 후입니다. 사람 있고 뒤에가 주어가 없을 때 후 관계대명사 후 형사들인데 whoever는 언제 쓰는 거냐면 앞에 사람이 없고 whoever가 나오면 뒤에가 뭐가 없을 때 주어가 없을 때 이것이 whoever예요. 복합관계 대명사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장을 잘 보면 기부가 나오고 사물 나오면 to 다음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뒤에 보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거든요. 뒤에가 뭐가 없다? 주어가 없어요. 사람 없고 주어가 없으니까 who가 아니라 이것은 뭐가 돼야 돼요? whoever가 돼요. whoever가 돼요. 여기서는 whoever가 됩니다. whoever가 되는데 이럴 때 whoever는 anyone who랑 같죠. anyone who랑 같습니다. 대개 이 기부동사가 whoever하고 whomever 이거랑 결부돼서 문자가 실제는 많이 나와요. 조금 어려워졌을 때 대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어쨌든요, 기부철시오포는 기부사람 사물은 기부사물 사물 투 사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2번 바이하고 메이크 바이 사람 사물은 바이 사물 사람 그것은 읽어보시면 돼요. 3번 에스크 사람 사물은 에스크 사물 오브 사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15번 갑니다. 불완전타 동사 5형식 동사 나왔습니다. 1번 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로서 명사를 취하는 5형식 동사들 콜이나 일렉트나 어포인트 메이크 나왔습니다. 최소한 콜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최소한 콜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5형식 동사가 되는데 대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How do you call this flower in English?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문장을 쓰면 이 문장은 틀린 거죠.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부릅니까? 절대로 안 되는데 콜이 바로 몇 형식이냐면 5형식이에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형으로서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콜이 바로 동사가 되고요. This flower가 목적어가 되고 in English가 부사구입니다. 전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 목적격 보로서 명사가 없거든요. 의문문을 끌면서 명사 대신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의문문을 끌면서 명사 대신하는 게 의문 대명사가 되겠죠. 맞아요? 의문 대명사 how가 아니라 뭐죠? what이 되죠. 하여간 콜이 나오면 무조건 이것은 what이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거의 대다수가 문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 전에 행시 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에너지가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가 나옵니다. 행시 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 에너지가 주어, 에너지가 가장 필수 부분이다 나왔고요. 여기에서 잘 보면 어부가 품사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는 목적어 될 수 있는 절이 명사절입니다. 목적어 될 수 있는 절이 명사절인데 물론 명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시명사를 끌 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죠. 뒤에가 완벽합니다. 와시명사를 끌 때 뒤에 문장이 주어나 목적어 없어야 되겠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콜 부른다. 뭐뭐뭐뭐을 목적어 없어요. 천재라고 부른다. 목적어 없을 때 명사들은 대시 아니라 뭐가 되죠? wha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맞는 문장이죠. 맞는 문장이에요. 하여간 콜이 나오면 무조건 what이 됩니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우리가 elected 그를 선출했다. 우리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나왔습니다. elect가 나왔습니다. elect나 appoint 나오고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로서 신분이나 관직이 나오면 신분이나 관직이 나오면 관사 안 묻는다. 이게 핵심이죠. 관사가 안 묻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우리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프레지던트 앞에 관사 안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플러스 형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들 make, find, live, keep, faint, feel 나왔는데 최소한 make, find, live, keep 네 가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최소한 make, find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make, find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I found 있죠. English. 나는 영어가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적어, 목적 플러스 형사. 내가 영어가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것은 오형식이 되고 I found the shelter. 내가 그 은신처를 찾았다. 쉽게 찾았다. find가 삼형식이 되면 되게 뭐뭇을 찾다. 내가 그 은신처를 찾았다. 없어도 말이 되면 몇 형식이에요? 삼형식, 부사. 내가 영어를 찾았다. 말이 안 돼. 영어가 쉽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면 오형식.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 시험은 되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옆에 한번 써볼게요. 동사나 to 원형이나 동사 원형이 ing. 이거 다음에 목적어 뒤에 형사 부사.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게 만약에 몇 형식이면 오형식. 오형식은 뭐가 돼요? 형사. 삼형식은 뭐가 돼요? 부사. 오형식과 삼형식이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없어도 말이 되면 몇 형식? 삼형식. 없어도 말이 되면 삼형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실제 시험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봐볼게요. 3번 갑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어로서 투원형을 취하는 오형식 동사들. 이것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allow, ask, cause, enable, respect, encourage, force, permit, persuade, require, was, want, order, advise, tell, want. 이 전부 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는 그가 여기 오기를 원한다 나왔습니다. 나는 그가 여기 오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으로서 투원형이 나왔을 때 항상 목적어와 목적격보는 일치합니다. 항상 일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I want, 나는 원한다. 그가 여기 오기를 원한다. 그가 여기에 오기를 원한다. 그가 여기에 오는 거지. 이렇게 써면 됩니다. 나는 그 일이 끝마쳐지기를 원한다 쓰면 I want. 그 일이
내일까지 끝마쳐지기를 원한다. To finish. By tomorrow. 나는 그 일이 내일까지 끝마쳐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틀렸어요. 일은 끝마치는 겁니까? 끝마쳐지는 겁니까? 끝마쳐지는 거. 항상 목적어와 목적격보는 일치해야 됩니다. To finish가 아니라 뭐죠? To be finished. 이럴 때 to be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4번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